제일 좋은 효과가 있는 거는 제가는 항상 추천드리지만 궁금한 게 네. 상체가 뭐예요?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기로는 나쁜 거. 그렇죠. 재앙제자니까. 아, 삼자가 뭐예요? 한자로만 따지면 세 가지의 나쁜 재앙인 거죠. 세 가지의 나쁜 재앙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인간 사주에서. 인간 사주에서 이제 삼재를 볼 때 그 일단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동양에서는 되게 좋아합니다. 천지인도 3원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3이라는 거를 되게 완전한 숫자로 많이 봐요. 그 이유는 이제 1이라는 게 나라는 거라고 치면 2라는 거는 상대방이고 그 나와 상대방이 만나서 뭔가가 이루어지면 3으로 완전해진다. 이런 개념이라서 이제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이 명리학 공부하고 나서 제일 많이 좀 이 생각을 바꾸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삼재예요. 왜 그러냐면 삼재를 보는 가장 기본적인 게 띠입니다. 띠. 내가 태어난 연도. 띠로 삼재를 봐서 그 해당되는 띠,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뱀띠인데 뱀띠가 안 좋은 해가 3년 연속이 되는 거예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이론은 그런 거예요. 뱀띠는 사라는 건데 사화는 화거든요. 화, 불. 그럼 여름이란 계절이죠. 그럼 여름이란 계절이 힘들 때가 언제겠어요? 겨울에 힘들겠죠, 여름은 당연히. 난 불인데 갑자기 물이 있거나 추우면 힘들 거 아니에요? 그러면 물이 되는 계절은 겨울인데, 그럼 겨울 계절 3년 동안 연속이 아니라 이 삼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명리학에. 그게 뭐냐면 신, 그러니까 원숭이, 자, 쥐, 그다음에 진, 용. 그러니까 신자진 이 세 개가 만나면 수국,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걸로 되게 커지는 걸로 바뀌어요. 그래서 뱀띠인 사람은 그 신, 자, 진인 해에 들삼재, 날삼재 뭐 어쩌고저쩌고 막 따져요.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내가 그 태어난 연도의 지지에 있는 그 기운이 힘들어지는 해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고 뭐 이런 게 기본적인 이론입니다.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바꾸고 싶냐면 띠라는 거는 궁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그 궁이란 개념은 뭐냐면 년, 월, 일, 시 네 개 중에 년은 조상궁, 월은 부모궁, 일은 나, 자신궁, 그 다음에 시는 자녀궁 해서 그 자리별로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띠가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건 우리 조상, 그 다음에 우리 뭐 가문 이런 데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 때는 되게 잘 먹혔어요. 그래서 한 500년 넘게 뭐 고려시대 때부터라도 치면 뭐 한 어마무시하게 오랜 기간 동안 되게 잘 먹혔죠. 왜? 조선시대 때는 아무리 내 사주가 안 좋아도 영의정 손자로 태어나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. 근데 아무리 내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도 백정집 아들로 태어나면 인걱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? 지금은 그래도 좀 다르죠. 지금은 어쨌거나 열심히 공부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통해서 이런 게 역전이 가능하지만 예전에 그 신분제 사회에서의 그 역전이라는 거는 대단히 불가능한 가까운 수준이라서 정말 뭐 인격정 정도 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강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거 극복하는 게 어렵습니다. 그런데 이제 삼재라는 걸 왜 그때는 되게 소중히 했냐면 어떤 애기가 태어났어요. 근데 그 애기도 사주가 있을 거잖아요. 그 애가 자라면서 그 애의 조상자리, 그러니까 태어난 해에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? 그 사람한테 나쁜 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집안, 조상, 할아버지 뭐 이런 쪽에 문제가 생겨요. 그래서 난 영의정 손자로 태어나서 너무 즐겁게 뭐 99칸 대골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노비 부려가면서 신나게 잘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난 열심히 잘 살았는데 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영의정 우리 할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삼족이 멸을 당해서 내가 갑자기 죽어요. 그건 나하고 상관이 별로 없는데도 나한테 큰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. 이게 그 신분제 사회 때 계속 있다 보니까 이 삼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삼재부적이라고 그 머리 3개 달린 뭐 이상한 부적들도 돌고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명리학이란 것도 시대상을 저는 좀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재벌집 이런 데는 영향이 있습니다. 가문 그거 따지잖아요. 할아버지에 물려받고 하는 게 있어서 따지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할아버지가 뭐 나한테 뭐 물려준 게 많지도 않고 그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크게 관심이 없어요. 관계가 없어요.
그런데 전부 그거 가지고 부적 쓰고 물어보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걸 좀 바꾸면 좋지 않을까. 특히 그 부적도 막 비싸게 팔더라고요, 쓸데없이. 그래서 삼재를 만약에 정말 따지고 싶으면 내가 태어난 날짜에 지지가, 그러니까 그 띠가, 우리가 띠라고 하는 그 12지지가 어떤 건지를 보고 그게 그 삼재에 해당되는 거라고 하면 차라리 찾는 게 맞는데, 그렇게 얘기하면 일반인들은 너무 복잡해서 못 찾습니다. 자, 그러면 그냥 삼재는 좀 안 쓰셨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삼재는 쓰잘데기 없는 거다. 네, 네. 띠로 보는 삼재는 아무런 의미가 별로. 보통 전 보러 가거나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삼재라는 얘기를 듣고 왔다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. 아, 그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사주에서 네. 삼재가 이렇게 있어요. 네. 근데 그것이 쓰잘데기 없다. 현대에서는. 만약에 삼재를 좀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프신지, 네. 아니면 부모님이 어디 불편하신지, 아니면 그런 분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이 사시고 계신 집 또는 그 지역에 뭔가 분란이 있거나 아니면 그 집에 뭐 누수가 있거나 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지, 아니면 그분들이 좀 더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이사 가든지 뭐 이런 걸 해야지 본인 거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. 근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. 자기 삼재,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삼재가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. 갖다 붙이면 다 삼재죠. 왜냐하면 삼재는 3년이잖아요. 거기에 3번씩 들어온단 말이죠. 들삼재, 눌삼재, 날삼재 해가지고. 그러면 전체 12년이 이제 12지지가 12년 들어오는데 그 중에 9년인데 9년 중에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안 생겨요? 삼재는 믿을 게 못 된다. 예. 근데 뭐 업계에서 제가 이 얘기 하고 다니면 엄청 싫어하실 거예요. 왜요? 부적도 팔아먹어야 되고 제일 써먹기도 쉽고 계산도 간단하고 사람들 이해도 잘 되고 유명하기,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내용이니까. 공포심을 유발하기 너무 좋잖아요. 근데 뭐 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욕은 진탕 먹을 생각은 하지만 저는 이 얘기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론은 좀 바꾸든지 아니면 다르게 적용하는 게 오히려 명리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낫지 않나. 학문적인 발전은 그런데 팔아먹기는 안 좋긴 하겠네요. 그럼요. 왜냐면 삼재부적 그거 되게 비싸게 팔아요. 그것도 그렇고 공포심을 조장해야 사람들이 주목을 하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전 보러 가면은 안 좋은 얘기를 할까봐 저는 전 보러 안 가거든요. 그걸 해서 또 관심을 끌려고 할까봐 그 사람이.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상담을 뭐 좀 5천 명 정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당연히 그분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해야죠.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많이 날 것 같은 그 대운이나 세운이 보이면 저는 당연히 차라도 좀 튼튼한 차, 좋은 차 타시고 정 안 되면 대중교통 이용하셔라. 그게 좋다라고 알려드려요. 근데 사람이란 게 되게 웃긴 건 좋은 얘기 해가지고 듣고 맞으면 자기가 잘해서 한 줄 알고 까먹어요. 근데 안 좋은 얘기 했는데 정말 교통사고가 났어요. 근데 내가 얘기를 들어서 차를 좋은 걸로 바꿔서 살짝 났어. 그 사람 용하더라. 막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그걸 활용을 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이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. 부적은 별로예요. 부적 관련해서도 이것도 이제 업계에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시겠지만 저는 부적의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 당연히 부적 쓰는 방법이나 부적책 뭐 이런 거 해서 써달라면 써줄 수는 있는데요. 기본적으로 부적의 개념은 뭐냐면 노란색 종이는 토를 의미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땅하고 연결되게. 그리고 거기에 빨간색 글씨로 써요. 빨간색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드냐면 경멸주사라고 빨간색 그 먹 같은 데 이렇게 갈면 빨간색이 나오는 돌이 있습니다. 그걸 갈아가지고. 닭피로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그것도 잘못된 사고예요. 닭피 쓰는 거 아니에요. 제발. 그거 무슨 닭피 쓰거나 내 손 뭐 이렇게 단지해가지고 막 피 이런 거 아니에요. 경멸주사라고 그 먹이 있어요. 빨간색 물감은 아니고 하여튼 그 나오는 금속재 그 먹이 있는데 그걸 갈아서 쓰는 거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부적책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걸 외워서 모양을 보고 잘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요즘 현대식으로는 그런 거 어렵잖아요. 부적도 종류가 많고. 그래서 습자지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따라 그려서 부적을 만들어요.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쿠팡에 가셔서 부적 검색해 보세요. 종류별로 팝니다. 종류별로 파는데 이게 그 장사 괜찮겠다 그거 부적. 그거 많이 돈 많이 남겠네. 뭐 거기 원가가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? 원가 거의 뭐 한 100원? 들어갈 부적이 뭐 10,000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. 부적 비싸게 팔아요. 근데 그 부적을 찾는 그 사람의 사람이
엄청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부적 찾겠냐고요. 아 그럼. 불안하니까 하는 건데. 네. 그래서 그 부적 다 팔고 그래서 쿠팡에 가서 그런 거 검색해 보시면 달마도랑 부적이 제일 잘 팔려요. 난 왠지도 잘 모르겠는데. 예, 근데 이제 부적은 본인의 이제 마음의 위로 플라시보로 쓰시는 거는 뭐 저도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가지고 있다고 내가 뭔가 되느냐 그건 좀 별로. 그거 너무 싫더라고. 예전에 그렇게 몰래 막 넣어놓고 가고 뭐 자기 아들 어디 뭐 베개 밑에 넣어놓으라는 둥 막 나중에 찾아내면서 섬뜩해 진짜. 스님한테 수천만 원 주고 받아오더라고. 아니 그래서 옛날 조선왕조 실록 보시면 항상 궁중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생기는 게 그런 겁니다. 부적, 그 다음에 이제 뭐 허수아비 같은 데다가 막 이렇게 바늘 찔러가지고 막 하는 이 저주의 물건들.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때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막 그런 사람들한테 받아서 쓰고 이러해서 뭐 제일 유명한 사건이 그거죠. 조광조 사화났던 사건인데 중종 때 조광조라는 사람은 되게 살인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. 근데 그 사람이 모함당한 가장 그 당시에 워낙 이제 자기가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서 그랬겠지만 단초가 된 그 일이 주초위왕이라는 걸 갖다가 나뭇잎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벌레가 갉아먹게 해놨어요. 그래서 주초위왕이 뭐냐면 주초라는 글자를 합치면 조자가 돼요. 그리고 위왕, 왕이 되려고 한다. 그래서 벌레가 그렇게 파먹은 데는 이유가 있다. 뭐 그런 걸로 모함해가지고 이제 역적으로 몰아서 막 한 것도 있고 막 그런 게 많아요. 근데 일단 첫 번째 저주의 물건은 뭐 흑마법 이런 것도 뭐 책도 보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남을 저주하는 거는 효과가 없어요. 왜? 그 저주를 하려면 내가 뭘 해야 돼요? 싫어해요. 나쁜 짓을 해야 돼요. 내가 나쁜 짓 하면 내가 안 좋지 왜 그 사람이 안 좋아요? 그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. 네. 왜냐면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나한테 안 좋은 거지 그 사람한테 안 좋은 게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욕을 한다고 해볼까요? 그게 맞네. 내가 욕을 하면 내 입에서 욕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럼 그 욕은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나예요. 제가 뭐 정말 온갖 그 저주를 한 거죠, 저를. 근데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오늘 지금 안 씻어서 그런데 사람, 그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?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냐면 최근에 얼굴이 좋다 그래요. 네.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사진을 이렇게 올린 거 얼굴 보면 얼굴이 안 좋더라고. 안 좋아. 네. 그또 지가 안 좋은 거지. 계속 나쁜 짓 하니까. 그렇겠죠. 그래서 저주에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. 그래서 내가 더 안 좋아지는 거. 그럼요. 그거를 하는 행위 자체가 좋지 않아요.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고. 그다음에 아까 이제 부적 얘기를 좀 더 하면 부적이 왜 효과가 없냐면 그러한 어떤 물질적인 걸 통해서 내 삶이나 이런 게 개선이 된다 그래서 그게 정말 효과가 컸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썼겠죠. 예를 들어서 책이라는 거는 처음에 뭐 파피루스가 됐든 아니면 중국에서 채윤이라는 사람이 발명을 한 이후에 지금도 아무리 이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을 해도 쓰지 않습니까? 그건 좋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쓰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효과가 별로 없고요. 제일 좋은 효과가 있는 거는 제가는 항상 추천드리지만 기도하세요. 기도. 명리학자가 이런 소리 하면 사주 보는 사람이 이런 소리 하면 이상하다고 다 얘기하는데. 근데 뭐 기도라는 게 꼭 기독교인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럼요. 그냥 아니 저는 열심히 성당 다니지만 뭐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기도도 하고 다 합니다.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도 기도라는 것도 갈 때 뭐 한번 가가지고 잠깐 뭐 기도하면 막 들어주고 그럴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소원이 이루어지죠. 그 영화도 있어요.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그 짐 캐리 나오는 영화 보면 모든 사람 소원을 다 들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거기 나오거든요.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짐 캐리가 신의 능력을 얻게 돼서 귀찮으니까 모든 사람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걸로 막 이렇게 프로그래밍해서 막 해요. 그랬더니 난리가 나요. 왜? 어떤 사람의 소원과 또 다른 사람의 소원이 충돌이 날 수 있거든요. 두 개를 다 만족시키는 것 자체가 벌써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결론은 각자 도생이야. 그럼요. 근데 기도라는 거는 본인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간절하냐에 따라서 그 기도의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. 기도니까. 근데 이제 기도를 할 때 이제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방식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. 자야 되는데. 그때가 인시입니다. 인시가 뭐냐면 하루의 시작. 오늘이 이제 입춘인데
입춘이 뭐냐면 1년의 시작이에요. 명리학적으로 따지면. 잠안 자면 피부 나빠져요. 아, 뭐 그건 그렇죠. 근데 이제 새벽 기도 가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놓고 보면 새벽 기도 가는 사람이 지금 전국에도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. 왜 많을까요?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. 그럼요. 효과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왜 새벽에 계속 가겠어요.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조용할 때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때 어머님들이 막 이렇게 정화수 떠놓고 막 하잖아요.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하는 것처럼 소리 내서 한 가지를 계속 같은 시간에 소리 내서 기도를 하시면 100일 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. 3시에 일어나려면 몇 시에 자야 돼?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이 그것도 물어봤어요. 잠 안 자고 그럼 그때 기도하고 자면 어떻게 되나요? 어때요?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. 100일 동안 할 수 있으면. 3시까지 안 자려면 힘들 것 같은데.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죠. 네. 한 번 빠지면 리셋이다. 리셋. 아 진짜 나 한번 해볼래. 자, 99일 했는데 한 번 빠졌다? 그럼 다시 100일 시작이다. 진짜 달력에 표시하면서. 아, 한 가지만 기도하면 그 한 가지 근데 기도는 그럼 3시부터 5시까지잖아요. 네. 3시에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드니까 5시, 4시 반에 일어나. 네, 괜찮습니다.